대한민국에는 3명의 성불구자가 있습니다. 자고 갈래? 아직 부자 못됐어. 박세로이,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내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진도준, 억지로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내가 보였죠? 그렇다고 해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장혜준. 오늘은 탕웨이를 거절한 3번째 고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와, 기생충이 벌써 3년 전 영화네요. 한국 영화계에 있어 2019년이 기생충의 해였다면 2022년은 헤어질 결심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편 다 한국 영화계에서 추앙받는 감독들의 작품이지만 결과물은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이 가진 커리어를 착실히 계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회 문제와 깊게 연관된 주제의식, 디테일에 극에 달한 묘사들, 그러면서도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다소의 코미디 장면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우화적이기도 한 영화가 기생충이었다면 헤어질 결심은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다룬다는 점에선 박찬욱 감독님의 커리어를 계승하지만, 영화의 스타일은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듯한 날이 서있고 잔혹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스타일이 굉장히 절제된 영화가 탄생했죠. 마치 눈의 꽃으로 기억하고 있던 박효신이 야생화로 돌아왔을 때와 같이 각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화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헤어질 결심이 불륜미화 영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짚고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전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든 사랑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튼 불륜미화 땅땅땅 라는 의견을 관철하시는 분들은 제가 꺾을 방법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긴가민가 하신 분들과는 조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이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적당한,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런 사랑 말고 소위 찐사랑이라 부를 만한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걸 2시간 내에 전달하기 위해선 극단적인 상황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봅니다. 이제 막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현직 유부남의 사랑,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불륜미화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영화의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의 어긋남을 놓고 보자면 장혜준은 자신이 품은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설애를 떠났습니다. 이 또한 심기체 불륜론의 심해 불륜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행위적인 불륜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송설애의 사랑이 아름다운가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또한 미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보았을 때 불륜 영화로 보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불륜 미화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배우들의 마스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장혜준은 비겁한 사람이고 송설애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이 둘의 사랑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 또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괜찮다? 예. 전 이 작품이야말로 불륜미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주변인의 행동과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흘이란 짧은 불륜 기간과 몇십 년간 가족을 돌본 시간 등을 통해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점과 헤어질 결심이 보여주는 관점을 바라보면 그 태도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톱파본 뒤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이 리뷰는 영화 소개와는 다릅니다. 영화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주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리며, 이미 영화를 보셨다는 전제 하에 작업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중간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의성 같은 걸 잘 못 지키다 보니 주류에 들어가는 리뷰는 아닌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때도 있나 봅니다. 생각 정리할 시간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하네요. 에바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조선인은 집념의 민족이었습니다. 굳이 말을 타고 활을 쏘아대는가 하면 나라의 지원도 없이 화약을 개발하고 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이라도 있었죠.
누군가는 개인의 호승심을 위해, 누군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세한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승리. 승리를 향한 집념이 오늘날의 한국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정신은 e스포츠에서도 이어져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수많은 리그에서 한국인들이 최정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즐기는 한국 서버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적은 게임을 한다면 어딨죠? 3기절. 승부 앞에 내혹한 한국인을 만나거나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섭샷. 몇 개 국가의 서버를 가진 VPN으로 코딩 85% 할인 및 30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자세한 건 코드와 함께 영상 설명을 확인하세요. 더럽고 추하게 외국 서버로 빤스러나십시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때론 도움이 됩니다. 영화는 표적지를 맞춘 뒤 칠곡동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칠곡동 사건 말이야. 두 놈 중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사격 실력 차이입니다. 혜준의 표적지는 모두 90점 안에 들어있고 0점도 잘 모여있는데 반해 수완의 표적지는 9점을 맞춘 경우도 있지만 7점 내지 3점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즉 사격 실력, 이후 영화의 묘사에 따르면 형사로서 혜준의 실력이 꽤 뛰어남을 암시하는 묘사인 셈입니다. 소장님하고 1팀은 들은 척도 안 해. 어떡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반말을 하는 혜준과 존댓말을 하는 수완에서 두 사람의 경력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지. 우리? 흔히 아랫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외투를 입게 도와주는 장면에 있어 혜준은 능숙히 수발을 들고 수완 역시 능숙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한 셈인데 혜준의 됨됨이가 보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형사하면 을에 연상되는 활동복 차림의 수완과 양복 차림의 혜준. 편안하게 흘러가는 상황과는 다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영화 시작 1분 만에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요.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해놓고 형사님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X야. 지금껏 미디어가 보여온 형사와는 반장님,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도 완벽 초이는 아니었으니 또 졸았구나. 말하다 말아. 혜준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작품에 불면증이 등장한다면 10중 8구 고민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헤어질 결심 역시 이 능력 있고 기품 있는 형사의 마음속 어딘가에 고민이 있음을 이 불면증으로 암시합니다. 잠복해서 잠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수아는 범인을 잘 잡지 그랬냐는 너스레를 떨지만 정작 이 불면증에 대한 대화를 하며 향하는 곳은 주말에 기숙사 남는 애들이 많대? 수학 올림피아드 때문에 바쁘대잖아. 원전, 완전, 안전. 단어의 변형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캐치프레이즈죠. 혜준의 부인은 최연소 원자로 조종 감독자 안정환, 거꾸로 해도 안정환입니다. 뭐요? 혜준의 해는 바다 해고, 송설의 설에는 원래 서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으려다가 변경했다는 오피셜이 있는 만큼 등장인물의 이름에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다분합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안정이 보이는 이 인물은 실제로 기사의 내용에도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주말부부 10쌍 중에 6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데 괜찮냐고. 원자 핵공학을 전공했지만 통계학도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오듯 이름과 기사 제목이 표현하는 인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대사 역시 섹슬리스 부부 중에 55%는 이혼한다는데 괜찮냐고. 데이터에 기반한 대화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기 좋은 한 쌍처럼 보이지만 이 부부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금이 보이는데 초밥 같은 거 사 먹자니까. 초밥은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어. 초밥을 먹자는 부인의 말에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다며 거절하는 혜준. 이포로 전근호라는 말에 멋쩍게 웃으며 받아넘기는 혜준과 거절의 뉘앙스를 읽고 드러나는 눈깜빡임. 마지막으로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이 뒤에 깔리는 BGM과 다음에 뜨는 타이틀을 보시면
혜준에겐 정환과의 관계가 헤어질 결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장면을 뛰어넘어 추락사한 기도수의 시체를 수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60살 기도수 씨, 소지품마다 이니셜을 새긴다.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며 상대를 분석하는 습관을 지녔다는 것. 두 번째는 인공 눈물과 뿌옇게 묘사되는 기도수의 시체입니다. 기도수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상황을 제대로 보았다면 설애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반면 혜준은 노력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인공 눈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애와 혜준의 시차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도 혜준의 직업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동시에 이렇게 넘어지는 묘사도 등장하는데 인공 눈물처럼 혜준이 노력가임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준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선사하는 게 바로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또한 이 첫 만남에서 이미 혜준이 설애에게 빠졌음을 장면적으로 보여줍니다.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정확히 설애가 혜준을 정면으로 쳐다본 순간 눈이 흔들리고 대사 처리가 다소 몽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애가 혜준을 바로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혜준은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대사 처리 방식의 차이가 극명하죠. 이후에도 원래 친절한 형사인 혜준이지만 단지 중국인인 설애를 배려한다고 보기에는 살짝 과한 친절도 엿보입니다. 부검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설명해. 쉬운 말로 해드려. 실족사한 기도수 씨는 강한 소유욕이 엿보이는 사람입니다. 소유욕. 그런 그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만 골라서 가정폭행을 당해온 송설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잠깐, 마우스 좀. 그가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애에게 죽음을 확인시키는데 여기도 두 가지 포인트. 죽음을 말로 들을지 사진으로 확인할지 묻는 장면에서 말씀, 사진. 말로 듣겠다고 했다가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죽은 기도수의 사진을 보며 이 머리통이 깨지신 게 돌아가신 이유라는 겁니다. 피 많이 났을 텐데. 입꼬리에 미소가 살짝 스쳐가는 모습이 두 번째입니다. 이 미소에 대해선 두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가정폭력을 당해온 설애가 기도수의 죽은 모습을 확인하며 통쾌해하는 것이 하나, 두부열상을 머리통이 깨졌다로 풀어서 설명하는 혜준의 말이 웃겨서 웃는 것이 둘. 어느 쪽이든 애도하는 부인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화면은 부인과의 푸시업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만족하는 듯한 정환과 노력하는 듯한 혜준의 표정 사이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게 만드는 건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혜준이죠. 원전이란 단 한 번의 주의 소홀로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관리자인 정환의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혜준이 한눈 팔고 있는 곳엔 무엇이 있는가? 오묘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앉는 만인과 이 머리통이 참 기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혜준의 장면과 이어서 등장하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하게도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흰쌀밥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법할 겁니다. 굳이 정사 장면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곧이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힝 속았징 하면서 욕구불만이 아닌 상처를 치료 중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용의자와 형사 신분으로 만난 객관적 상황과는 다르게 오묘한 무드가 흐르고 있는 혜준과 설애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혜준이 보는 것은 벽에 핀 곰팡이고 드라마는 설애가 보고 있었는데 먼저 혜준의 구도는 버닝을 연상케 하는 면이 있습니다. 버닝에선 혜미와의 관계가 종수에게 있어서 답답한 세상을 벗어나게 해줄 희미한 빛, 희망 같은 존재였다면 설애는 안전한 세계에 들어선 곰팡이, 이질적이고 유해한 존재입니다. 한편 극중국 장면들은 설애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극중 인물이 말하자 그걸 다시 말하는 설애를 통해 알 수 있죠. 후에 중요해지는 대사인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는 일단 제쳐놓고 그 앞 대사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대로 죽게 두시오. 참 잔인도 하구나.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독한 것.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대로 죽게 두어라.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무녀의 대사는 송설의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넘어가 우리 좋지. 16년 8개월 동안 계속 좋지. 또 혜준의 노력이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친근함의 상징인 팔베개를 해주고 있지만 마음이 아리기보단 팔이 저릴 뿐인 혜준. 인지 능력 향상에도 그렇게 좋다네. 오호, 놀랍군. 물론 섹스가 고혈압이나 심장에 좋고 인지능력 상승에 좋다 라고 말하는 부인을 보며 무드가 생길 리 없는 점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젊은 중국인 여자가 산에서 죽은 사건. 늙은 남편이 불쌍하더라고. 정확히는 늙은 남편이 죽고 젊은 중국인 아내가 살아남은 게 기도수 실족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혜준은 반대로 묘사하고 있죠. 고준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혜준이 불륜을 저지를 작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인 부인이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한들 그저 천만남만 가졌을 뿐인 설에는 이미 곰팡이처럼 스며들어 신경 쓰이는 여성이 된 것은 확실한 듯하네요. 이 흑백으로 가릴 수 없는 오묘한 회색지대는 수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가 간병이 제대로 갔는지 어쩐지 다 확인이 됩니다. 몸에서 보이는 가정폭력의 흔적, 그리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눈물은커녕 미소까지 보이는 모습. 정황상 설애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수사 대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은 조금 이상하죠. 이러는 건 더 이상하고요.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잠복을 한다기보단 스토킹에 가깝게 묘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장면적으로 내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서 저희한테 DNA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앞선 대사는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면 천천히 잉크처럼 퍼지는 사람이란 혜준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수의 손톱 밑에서 DNA가 발견되었고 검사를 위해 설애를 소환하게 되죠. 일 때문인지 호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혜준을 상대로 설애의 마음 역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여자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신체의 은밀한 곳을 보이면서도 여경을 불러준다는 혜준에게 괜찮다를 연말하는 설애. 남편과 싸우며 남편이 자신을 할퀴었고 참다 못해 스스로 자해했다는 말에 혜준은 자해하는 걸 보고 남편은 뭐라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설애는 극중국의 대사는 남편이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영화의 중요한 장치인 번역기입니다. 중국인인 설애와 한국인인 혜준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애가 말을 하면 번역기가 번역해서 혜준에게 들려주는 과정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번역기의 특성상 대략적인 의중은 전달되어도 뉘앙스가 100% 전달되진 못합니다. 재밌는 건 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입해봐도 별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권, 심지어 부부 같은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말에 담긴 의미가 오롯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영화는 혜준, 정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무튼 이 번역대와 전문을 보자면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나는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다가 좋아요. 이에 대해 혜준은 나도. 네? 설애도 혜준도 인자한 자가 아니며 바다를 좋아한다. 인자한 자가 아니다도 중요하지만 이 둘 모두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 또한 중요한데 엔딩의 복선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의 전개를 보면 혜준과 설애를 사랑의 눈먼 자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지혜로운 자들이고 충분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들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제 얘기 듣고 울어준 단이란 한국 사람이에요. 마침내
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가 또 등장합니다. 보통은 유일한을 쓰지만 틀린 용례는 아니에요. 단일 민족처럼 단일하다 역시 뜻 자체는 올바릅니다. 그저 자주 접해보지 않으니 위화감이 들 뿐이죠. 설애가 위화감이 들지만 틀리지는 않는 말을 구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설애라는 인물의 사랑을 틀렸다고 정의 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방향으론 일반적이지 않고 위화감이 들긴 하지만 설애의 방식 또한 올바른 사랑의 방법 중 하나라고 정의 내렸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컷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배치기도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미장센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해결 자체가 색감이나 이런 면도 아름답지만 구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기도 한데요. 똑같이 모니터 속 설애의 모습이 담긴 다른 컷을 보면 모니터가 화면의 A존에 정확히 위치하게끔 위아래까지 맞춰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심증을 알 수 없는 용의자를 담는 컷은 이런 느낌인데 반해 이쪽은 모니터의 위치도 조금 중심이 맞지 않는 상황이죠. 비슷한 컷은 아가씨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니까 너도 아가씨 같다, 그치? 처음엔 거울 속 수키에게 화면을 집중시키다가 화면 속으로 히데코가 들어옵니다. 히데코는 너도 아가씨 같다 고 말하지만 구도와 크기 자체가 수키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닌 히데코의 변덕으로 아가씨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인 히데코와 수키의 힘의 관계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 구도죠.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분하고 혼인하려면 안 내보셨어요? 예를 들면 후지와라백. 예, 넌 하냐치고 참 별참견을 다 하는구나? 수키의 당돌함에 의해 이 힘의 서열이 붕괴되는 순간 컷을 보면 히데코는 벌거벗고 있고 수키는 거울 속에서 빠져나와 거의 동등한 크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장센만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름다우면서도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컷이죠. 용의자에 불과한 설애는 모니터 속 갇힌 존재입니다. 설애가 발언할 때에는 빈이 설애에 맞춰져 있는데 거울 속에서는 혜준에게 맞춰집니다. 번역기가 말을 시작하자 혜준에게 빈이 맞춰지고 거울 속은 설애에게 맞춰지죠. 혜준은 번역된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보느라 설애의 표정을 살피지 못하지만 거울 속 조명이 다르게 비치는 설애의 표정은 훨씬 어둡게 보입니다. 이 구도 역시 모니터 속에 갇힌 설애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은 취조 중인 혜준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의 분배를 보여주는 저녁밥 시킬게요. 이런 컷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 더 가까이서 보는 설애의 표정은 웃었다가 정색했다가 하기도 하므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느낌을 주죠. 의문스러움은 남아있지만 그녀가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복선을 깔아놓는 한편 이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때문일 겁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수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 형사가 설애에게 빠지는가에 집중하게끔 장면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저녁인 초밥을 먹는 장면인데 초점이 이동하는 타이밍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초밥을 먹기 전엔 거울 속에 맞춰져 있다가 초밥을 먹자 살짝 놀란 표정으로 초점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본 곳엔 초밥집의 브랜드명이 있죠. 가면이 깨질 만큼 맛있는 초밥이란 거고 초밥은 아무 초밥이나 먹기 싫어. 혜준의 말이 오버랩되는 시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가 하나하나 보이는 이런 게 영화지. 감정은 놀랍구나. 왜? 전투에서 이길 확률 2%, 3%, 이제 4%. 와... 정리하자면 힘의 관계는 혜준이 쥐고 있는 듯하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설애의 표정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혜준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들입니다. 즉 서스펜스를 계속 가지고 가는 셈인데 마냥 의심스럽게만 보기에는 이 여자 매력이 터집니다. 앞전에 혜준의 반지를 체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이 앞에서 결혼 반지를 껴보이는 것은 나 결혼한 몸이에요 라는 본래의 용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반지를 껴보이는 행위로서 혜준을 밀어내기 위한 용도로 쓰일 뿐이죠.
하지만 혜준의 선의의 거짓말이 그러했듯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혜준을 수사관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묘한 긴장감의 이유가 드러나는데 불법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을 적발했어요. 다른 37명은 추방됐는데 송설의 씨만 여기 남았네요. 불법 입국하려던 38명 중 37명이 추방됐지만 송설에만 한국에 남았다는 사실. 이 퍼즐 하나가 단순했던 사실들을 하나의 가정, 의혹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기도수가 일했다는 사실. 설애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장인물들 모두가 극찬하는 설애의 미모와 딸로 착각할 정도의 기도수와 설애의 나이 차이. 다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수가 설애를 도왔고 그 도움은 약점이 되어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 피어나죠. 아, 예. 10분 안에 간다. 하지만 사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건국 군장 애족정 받은 개봉석 씨 좀 알아봐줘. 그런 상황에도 확인은 잊지 않는 혜준. 그리고 이 남자. 설에 못지않게 매력이 터집니다. 파도로 채워진 벽지의 집에서 설애가 추억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음과 혜준의 움직임에 주의해보세요. 고양이와 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혜준은 반사적으로 피가 묻은 손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애는 입맛을 다십니다. 한편 이렇게 체포한 범인은 범이 산호가 죽였지? 산호 못 잡아요. 잡힌 용의자가 아닌 홍산호가 범인일 거라 확신하는 혜준. 이런 혜준의 수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아는 이의를 제기해보지만 이지가 CCTV 찾아왔어. 송설애가 할머니 아파트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이 남자 철저해도 너무 철저합니다. 자신이 가진 호감과는 별개로 조사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혜준. 하지만 수완이 보기엔 아직도 부족했나 봅니다. 그냥 남자 한국인이었으면 팀장님 바로 가서 잠복하자고 하셨을걸요? 의리가 있는 이야기죠. 혜준은 바로 잠복을 시작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혜준이 잠복하며 설애를 지켜보다가는 잠에 듭니다. Good morning. 잠복하는 형사를 발견했는데도 잠든 모습을 찍고 아침 인사와 함께 웃으며 사라지는 설애. 앞전의 모습들과 종합해서 되새길수록 이 둘의 관계는 용의자와 형사보단 썸 타는 사이에 더 가깝습니다. 혜준 역시 굿모닝. 왜 아침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시리. 미지나 수완의 반응으로 봐도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아까 배경음으로 들리던 고양이와 새 소리 있었죠. 설애가 밥을 주는 고양이가 놓아둔 시체입니다. 설애는 이를 확인하고 까마귀를 묻어주는데 고양이를 혼내기보다 그저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선물이 꼭 가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형사라는 직업과 다르게 혜준은 폭력을 꺼려하는 인물입니다. 안 써도 이럴 때 안심은 돼요. 애써 수완이 변명하는 것만 봐도 총기 휴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칼을 든 용의자를 상대로 총도 테이저건도 아닌 방검장갑을 꺼내들고 체포한 용의자를 때리지 못하게 하며 설애에게 피에 물든 주먹을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반면 설애는 피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까마귀를 죽인 고양이에게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다 라고 타이를 뿐 까마귀를 죽인 사실 자체를 혼내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선 그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미모를 대하는 모습일 뿐이지만 설애의 이런 면모가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잠복을 계속하는 혜준. 오는구나. 마침내.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며 마침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설애는 혜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사실. 송설애 살인 용의자입니다. 중국 돌아가면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이에 대해 묻기로 결심하는 혜준. 물음표로 보낼지 마침표로 보낼지 끝맺음 하나마저 조심스러운 이 남자. 설애의 부름에는 행동이 빨라집니다. 이때 결혼 반지가 클로즈업 되며 장면이 전환됩니다.
전문은 이랬습니다. 죽을 날을 눈앞에 둔 설애의 모친은 한국의 외할아버지의 산이 있으니 거기에 가라고 말하며 먼 길을 떠나기 전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후에도 설애는 3명의 죽음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수와 사철성의 어머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모신의 살인에도 연루되어 있죠. 저는 이 4건의 살인을 통해서 설애, 나아가 사랑의 개념을 사회적 규범, 법에서 빼내서 관객에게 직접 판단을 맡기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혜준이나 관객,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꼭 결혼한 사람과 불륜 같은 이런 그림이어야 해? 다른 인연도 있을 법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고 해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최소한 이 영화는 형사와 피의자, 유부남과 과부 이 관점을 벗어나보자 이거예요. 나라에 뺏겼지만 내 맘속에선 후미산은 내 산이에요. 법적으로 산을 빼앗겼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산은 내 산이다. 어떤 규칙이나 도리를 초월해 내 마음 앞에 떳떳한 것.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이게 유독 찜찜한 건 자신의 마음에 응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와 목숨까지도 침범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길 권면하는 거지 진정한 사랑 앞에서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규범일까요? 마치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속 김혜자 선생님을 보며 우리가 마냥 손가락질하진 못하듯이 질문이 필요한 문제라고 이 작품은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중 처음으로 밝혀진 이 어머니를 죽인 경우는 법적인 부분을 제하고 나면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애를 놓아주기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원했고 설애도 고통에 찬 어머니가 혼자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벌인 일이니까요. 기도수의 경우 조금 더 얕아집니다. 선의로 벌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흔적이 드러난 상황이므로 명분은 충분하죠. 우리도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런 글을 접했다면 남편이 죽을만 했네 하고 혀를 쯧쯧 찰 법한 이야기입니다. 혜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설애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철성의 어머니로 가면 한층 더 얕아집니다. 어차피 죽게 될 사철성의 어머니가 고통받을 시간을 줄여주는 측은지심이 있었다 한들 결국 이모신을 죽이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목적성은 다른 곳에 있죠. 이모신까지 오면 이제 거의 접신물 수준의 명분만 남습니다. 이모신이 사랑하는 혜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자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느니 나를 해한 명분이 있느니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저도 실제의 이야기에선 옹호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가공의 이야기에선 당신 만날 방법이 여러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사랑, 2글자면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보다는 관객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나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라며 이 4건의 케이스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제 리뷰는 감독의 오피셜 해설도 참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담긴 화면에 기반한 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 But we hit the road. Doesn't matter where we go and destination unknown. I don't care where the motor stops. Cause when I want it, then I want it. Yeah, I want it. Oh, I want it. Let's go. Look around, where's the people at? I want a taste of the good life. Hit me with it.